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사가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6월 준공하고 안전검사를 거치면 내년 상반기 개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서핑으로 유명세를 치르면서 대규모 숙박시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난과 쓰레기 불법 투기, 자연환경 사유화 등의 논란으로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주 옛 캠프롱 미군기지에 들어설 강원국립전문과학관의 건립 계획이 나왔습니다. 오는 2024년 문을 열면 첨단 과학교육과 지역문화, 소통이 결합한 다목적 공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LG 헬로비전과 강원도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재난 상황 발생에 따른 도민들의 알 권리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뉴스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본공사에 착수한 춘천 레고랜드 공사가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핵심 시설인 테마파크 공정률이 75%를 넘겼는데요. 강원도는 지금 속도라면 내년 상반기 중 개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 위에 놓인 굽이진 철길이 롤러코스터의 짜릿함을 상상하게 합니다. 모습을 드러낸 대형 워터파크 시설과 유럽식 고대 건축물도 형태를 갖춰갑니다.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사 현장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77%. 강원도는 오는 6월쯤 테마파크 공사가 모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상반기 중 레고랜드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발표 이후 7번이나 착공이 연기되며 여러 비판이 이어졌던 춘천 레고랜드. 우여곡절 끝에 영국 멀린사가 직접 투자를 결정한 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놀이시설 19개 중 15개 시설은 설치가 완료돼 올 하반기부터는 연간 이용권 판매도 시작될 계획입니다. 레고랜드가 거의 다 지어졌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테마파크 내년 봄부터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사업 추진 걸림돌이 되어온 청동기 유적 문제도 대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발굴된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유적공원과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전체 이 섬 면적이 약 28만 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분의 1인 2만 8천 평을 유적공원으로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그 문화재는 저희가 발굴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다 촬영을 했는데 유물 박물관을 지어서 3D 화면이라든가 호텔 등 체류형 관광지까지 조성되면 연간 200만 명 이상 방문해 6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국제전시 컨벤션센터의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행안부가 재검토 결정을 내리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 조성이 더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레고랜드 개장까지 남은 시간은 앞으로 약 1년. 남은 기간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강원도가 밝힌 기대 효과가 주민들에게까지 와닿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최근 서핑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양양 지역에 대형 건축 사업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무분별한 건축 승인으로 향후에는 주차난과 쓰레기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바다를 끼고 있는 한적한 시골 마을. 서핑으로 유명한 인구 해변이 있는 양양군 시변리입니다. 이곳에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이 연이어 들어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여름이면 밀려드는 차량으로 혼잡을 빚고 있는데 생활형 숙박시설까지 들어설 경우 지역민들의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죽도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아마. 그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 주민이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게 일단은 이제 허가나무 내리면은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주면은 그래도 확보를 되지. 안 그렇습니까? 현재 죽도 바로 인근에 7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형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이 또 추진 중입니다. 이곳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건립될 부지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이곳 시변리와 인근 동산리만 해도 생활형 숙박시설 1,100실 이상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현재 양양군에는 7건 2,600실이 넘는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이 허가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이 시설들이 건축되면 죽도 경관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경관의 사유화가 걱정된다는 겁니다. 양양군도 난개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객실당 0.5대의 주차면수 확보 기준을 0.7대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난개발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양양 지역 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난개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관상입니다. 옛 미군기지 캠프롱이 있던 원주 퇴장동 일대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이 문을 열게 됩니다. 오는 2024년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건립 계획도 나왔는데요. 생명 건강을 기반으로 한 첨단 과학을 알리고 활성화하게 될 국립전문과학관의 모습을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 옛 캠프롱 미군기지 개발 계획을 담은 조감도입니다.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을 중심으로 홍보 전시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들이 부지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어린이 놀이터도 배치돼 종합문화체육공원으로 변화가 기대됩니다. 그중 강원도에는 최초로 건립이 확정된 국립과학관 조성 사업이 가장 먼저 추진됩니다. 원주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국비 등 490억 원을 들여 2024년까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과학관을 조성하는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올해 7월에서 8월 중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2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까지 과학관 건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각종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관은 지역 특화 산업인 건강의료와 관련된 첨단 과학의 발전상을 알리고 교육과 지역 문화, 소통이 결합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원주시도 과학관 인근에 어린이 체험 과학관을 추가 유치해 전국적인 교육 문화 명소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문 우리 전국 과학관이 유치되어서 그 인근에 우리 어린이 체험 전문 과학관을 함께 유치해서 아마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3월에 신청을 하면 상반기에는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첫 국립과학관 조성이 가시화되면서 원주시의 도시 이미지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도의회 코로나19 피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산됐습니다. 강원도의회는 17일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심상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피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이 표결에 붙여졌지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집행부 정책 지원이 우선이라며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강원도와 도교육청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춘천시가 내년까지 기업 유치 확대를 통해 일자리 1,5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하고 기업 유치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2022년까지 5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동춘천 산업단지는 오는 2023년 1월 말까지 기업 투자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이전 기업의 폐수 배출 부과금과 토지 매입가 40% 등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동춘천 산업단지는 신재생 에너지로 남춘천 산업단지 1지구는 바이오와 물류단지로 특화해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LG헬로비전이 지역 발전과 상생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김성구 LG헬로비전 강원방송 대표는 재난방송 강화와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7일 도청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재난 상황 발생에 따른 도민들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등에 협력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요즘 재난이 과거와 달리 빠른 시간 내에 폭넓게 퍼지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하는 채널과 속도가 중요한데 헬로비전이 이런 채널을 열어주셔서 강원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좀 더 충실하게 다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계기가 되겠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소상공인, 또 지역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밖에도 주기적인 도정 브리핑을 통해 도정 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삼척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소도시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삼척시와 한수원, 삼척수소시범도시연구단은 17일 삼척시청에서 수소와 재생에너지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수소시범도시 인프라 기술 개발 사업 과제 참여와 공동 투자,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계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근덕면 일대 원자력 발전소 해제 부지를 재생에너지 관광과 복합 휴양단지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태백시가 최근 실시한 코로나19 한 집 한 사람 검사 받기 결과 1,500여 세대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 보건소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1,560세대가 참여한 한 집 한 사람 검사 받기를 실시했습니다. 태백시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무증상자에 대한 선제적인 검사를 종료하고 유증상자와 접촉자 검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화천군이 지역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등록금 지급 기준을 낮춰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재단법인은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은 올해부터 고교내신 등급 기준에 상관없이 신입생 모두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학생도 전학기 평점이 2.5 이상이면 등록금을 받을 수 있고 월 최대 50만 원의 거주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 또는 부양보호자가 화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평창군이 국비 300억 원 규모의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도전합니다. 농촌협약은 지방정부가 수립한 발전 계획에 따라 정부 투자가 집중되고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평창군은 17일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협약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5월까지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최종 선정을 통해 2022년부터 5년간 국비 기준 최대 3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원주 지역 공공체육시설이 오는 28일까지 제한적으로 개방됩니다. 실외 시설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실내 수영장은 수용 인원의 50% 이내, 다목적 체육관과 헬스장 등도 면적당 인원이 제한됩니다. 원주시는 시설 이용 전후 5인 이상 사적 모임과 자체 대회나 행사 금지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할 경우 강력 조치할 방침입니다. 플라이강원이 국내선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인피니 티켓을 추가 판매합니다. 티켓은 오는 26일까지 판매되며 구매 금액의 41%가 추가 금액으로 주어집니다. 탑승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주말과 성수기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졸업생 전원이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상진에는 최근 실시된 제61회 간호사 국가공시에 응시한 간호학과 학생 46명이 모두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원주 세브란스 대학병원 등 국내 유수의 병원 취업도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